안녕하십니까. 우병장수 라디오입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로 20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귤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귤 드시면서 다음 증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귤 먹고 나면 속이 쓰립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귤 먹으면 위가 아픕니다. 둘째, 손바닥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등을 보면 색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하루에 귤을 5개 이상 드십니다. 예를 들어 TV 보면서 계속 까먹습니다. 넷째, 혈당이 최근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을 드시는데 조절이 안 됩니다. 다섯째, 설사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귤 먹고 나면 화장실을 갑니다.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취재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68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겨울철 귤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10개 넘게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며 귤을 물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도 보충되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평소 공복 혈당 110이던 분이 갑자기 150으로 뛰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데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둘째, 속이 계속 쓰렸습니다. 공복에 귤을 드시니까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됐습니다. 결국 역류성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셋째,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에서 4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마당이 장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역류성식도염과 혈당 조절 실패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귤도 과일입니다. 당분이 많아서 과다 섭취하시면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의 경우입니다. 이분 역시 귤을 아주 많이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에 15개까지 드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콩달이 아니라 카로틴 혈증이었습니다. 귤의 베타카로틴이 과도하게 축적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한영양학회에 따르면 겨울철 귤 과다 섭취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증가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잘못 먹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귤 3개의 당질량은 밥 1공기와 비슷합니다. 담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위장 장애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드시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셋째, 소화 장애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설사입니다. 과당이 장에서 삼투압을 높여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귤의 좋은 효능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귤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당 대사 과정을 보겠습니다. 귤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당은 온몸에서 쓰이지만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포도당은 전국 배송이고 과당은 서울 창고에만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당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귤을 많이 드시면 과당이 간으로 몰립니다. 간은 과당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쉽게 비유하면 창고에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리하지 못한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변합니다. 이게 쌓이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도 올라갑니다. 과당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과당이 장에 많이 들어오면 장이 물을 끌어당깁니다. 이를 삼투성 설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분이 물을 빨아들여서 변이 묽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귤은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pH가 3에서 4 정도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더 촉진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위장이 점액으로 보호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적당한 위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공복에 귤을 드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성인 귤이 빈 위에 들어갑니다.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점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빈 위장에 산성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속쓰림입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픕니다. 둘째, 신물이 올라옵니다. 구체적으로 목까지 신물이 역류합니다. 이것이 역류성식 도염입니다. 셋째,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부룩함을 느낍니다. 넷째, 혈당이 올라갑니다.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등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귤 섭취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중요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김영수 교수였고 대한소화기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섭취 시간과 위장 건강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60대 이상 240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건강한 성인. 둘째, 위장질환 병력 없음. 셋째, 정기적으로 과일 섭취.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공복에 감귤류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식후 30분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 때나 먹었습니다. 실험 기간은 12주였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그룹 모두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4주가 지나자 첫 번째 그룹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쓰림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빈 위장에 산성물질이 들어가서 점막이 자극받는 것입니다. 8주가 지나자 더욱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 공복 섭취는 위산 과다 증상이 68%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그룹, 식후 섭취는 단 12%에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복 섭취 그룹은 위산 과다 증상 68%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7명이 속쓰림을 경험했습니다. 역류성식 도염 위험 3배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 검사에서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소화불량 호소율 5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상 그룹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식후 섭취 그룹은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위산 분비 곡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산성 과일을 먹으면 위산이 급격하게 분비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수직 상승합니다. 하지만 식후에 먹으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상태입니다. 위장이 비어 있습니다. 산성 과일이 들어옵니다. 위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둘째, 식후 상태입니다. 위장에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완충작용을 합니다. 위산 분비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셋째,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복은 점막 손상 위험, 식후는 안전한 소화. 비유로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공복에 귤 먹는 것은 빈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식후에 귤 먹는 것은 음식이 담긴 그릇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음식이 쿠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식후 섭취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2022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다른 각도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귤을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 당뇨 환자 180명을 3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 5개 이상 먹는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28mg 뒤에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쯤에서 138로 올랐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0.8%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6.5%에서 7.3%로 악화되었습니다. 중성지방이 42%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간 위험이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하루 2에서 3개만 먹는 그룹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귤 1개의 당질량은 약 8g입니다. 귤 3개를 먹으면 24g입니다. 밥 1공기의 당질량은 약 30g입니다. 따라서 귤 3개는 밥 1공기의 80% 수준입니다. 귤 5개를 먹으면 밥 1공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2023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박미경 영양사를 취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양사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귤은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양사는 이런 조언을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2에서 3개로 제한하시고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취재한 사례입니다. 65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을 드시는데 공복 혈당이 150을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을 증량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속이 계속 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침마다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힘들었습니다. 셋째, 설사가 잦았습니다. 하루에 3에서 4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결국 외출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152mg/dl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100 미만인데 이분은 약 50%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당화혈 색소는 7.8%였습니다. 목표는 6.5% 미만인데 상당히 높았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자동차 엔진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와 같습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분은 매일 귤을 10개 넘게 드셨습니다. 그것도 공복에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귤 3에서 4개, 점심 전에 또 3에서 4개, 저녁에 TV 보면서 또 5개. 귤은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영양사는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이랬습니다. 귤 섭취를 하루 2개로 제한, 반드시 식후 30분의 섭취, 공복에는 절대 먹지 않기. 실천 기간은 8주였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첫 검사에서 속쓰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설사도 멈췄습니다. 8주 종합검사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 152에서 118로 34mg/dl 감소했습니다. 이는 22% 개선된 것입니다. 당화혈 색소 7.8%에서 7.0%로 0.8% 감소했습니다. 체중도 2.3kg 줄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귤이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식후에 2개만 먹는데 훨씬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권장해드리는 올바른 귤 섭취 습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정 섭취량 지키기입니다. 왜 적정량이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귤은 과당이 많은 과일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당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또한 혈당도 올라갑니다. 하루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대한영양학회의 기준입니다. 건강한 성인 하루 2에서 3개, 당뇨 환자 하루 1에서 2개, 노인 하루 2개.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귤 1개의 영양 성분을 보겠습니다. 중간 크기 귤 1개, 약 100g입니다. 열량 45kcal, 당질 8g, 비타민C 30mg, 일일 권장량의 30%, 섬유질 1g, 헬륨 150mg.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귤 3개를 먹으면 당질 24g입니다. 밥 1공기는 당질 30g입니다. 따라서 귤 3개는 밥 1공기의 80%입니다. 귤 5개를 먹으면 당질 40g으로 밥 1공기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과당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 몸에서 과당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첫째, 과당이 장에서 흡수됩니다. 바로 간으로 이동합니다. 둘째, 간에서 대사가 시작됩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대사 속도가 빠릅니다. 셋째, 처리하지 못한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변합니다. 넷째, 중성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당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하면 지방간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첫째, 귤 개수를 세십시오. 하루 2에서 3개로 제한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시면 1에서 2개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귤 2개를 꺼내 놓으십시오. 그날 먹을 양입니다. 더 먹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둘째, 크기를 고려하십시오. 큰 귤 1개는 작은 귤 2개와 같습니다. 한라봉이나 천혜향은 일반 귤보다 크니까 1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가족과 나눠 드십시오. 포인트는 혼자 먹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 TV 보면서 귤을 계속 까먹다 보면 10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그릇에
2개만 담으십시오. 다 먹으면 끝입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오늘 먹은 귤 개수를 적으십시오. 매일 확인하십시오. 일주일에 14에서 21개가 적당합니다.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에 귤 보관 시 일주일 분량만 사십시오. 너무 많이 사면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둘째, 귤 까는 것이 귀찮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손쉽게 먹을 수 없으니까 과다 섭취를 막습니다. 셋째, 귤 대신 다른 과일도 드십시오. 사과, 배, 키위 등 다양한 과일을 번갈아 드십시오. 영양 균형도 맞추고 과다 섭취도 막습니다. 만약 귤을 너무 많이 먹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부터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제 5개를 먹었다면 오늘은 1개만 드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주일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경우 하루 2개를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이유는 혈당 급등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칼륨 조절이 필요합니다. 귤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셋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하루 1에서 2개로 제한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섭취 시간입니다. 왜 시간이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귤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 과다 증상이 68% 발생했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12%만 발생했습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황금 타이밍은 식후 30분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를 하십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갑니다. 위장이 음식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30분이 지납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됩니다. 하지만 위장은 아직 비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시점에 귤을 드십니다. 음식이 쿠션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넷째, 안전하게 소화됩니다. 속쓰림이 없습니다. 비타민C도 잘 흡수됩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공복에 귤 먹기는 빈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식후에 귤 먹기는 음식이 담긴 그릇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 7시에 식사하셨다면 7시 30분에 귤 1개를 드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탁에 미리 귤을 놓아두십시오. 식사 후 30분을 기다리십시오. 타이머를 맞춰두시면 좋습니다. 포인트는 공복에 먹지 않기입니다. 점심 식사 후입니다. 점심 12시에 식사하셨다면 12시 30분에 귤 1개를 드십시오. 식후 디저트 개념입니다. 소화도 돕고 비타민C도 보충됩니다.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면 6시 30분에 귤 1개를 드십시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십시오. 잠자기 2시간 전까지만 드십시오. 이유는 소화 때문입니다. 귤의 산 성분이 밤에 역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귤을 먹지 마십시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속쓰림이 생깁니다. 둘째, 점심 식사 전입니다.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역시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잠자기 직전입니다.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팁입니다. 담요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시간이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은 아침보다 점심 후가 좋습니다.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은 식사 후 1시간 뒤가 더 안전합니다. 본인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십시오. 혈당 측정기로 확인하시면 최적의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알람을 맞추십시오. 식사 후 30분 알람입니다. 그때 귤을 드십시오. 둘째, 외출 시에는 귤을 작은 통에 담아 가십시오. 미리 까서 담으면 더 좋습니다. 식후에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드십시오. 식후 디저트 시간을 정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과일을 먹으면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만약 실천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공복에 먹지 않는 습관입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식후 1시간 뒤가 더 안전합니다. 이유는 위산 분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경우 절대 공복에 먹지 마십시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불량이 있으신 경우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조합법입니다. 왜 조합이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귤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조합은 흡수를 돕고 나쁜 조합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귤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C 흡수율이 30% 증가합니다. 반대로 커피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40% 감소합니다. 좋은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귤과 요구르트입니다. 왜 좋을까요?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귤의 비타민C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의 단백질이 과당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식후 30분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1개를 준비하십시오. 당이 첨가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귤 1개를 까십시오. 작은 조각으로 나누십시오. 요구르트에 귤을 섞으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소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효과가 무엇일까요? 첫째, 비타민C 흡수가 증가합니다. 요구르트의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둘째,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합니다. 전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단백질이 당 흡수를 늦춥니다. 급등을 막아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당이 들어간 요구르트는 피하십시오. 이유는 당분이 2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면 두유로 대체하십시오. 두 번째 조합입니다. 귤과 견과류입니다. 왜 좋을까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과식을 막아줍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간식 시간입니다. 오후 3시가 좋습니다. 아몬드 시바를 준비하십시오. 또는 호두 5알입니다. 귤 1개를 까십시오. 아몬드 하나를 먹고 귤 1조각 먹으십시오. 어그러 드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소요시간 약 10분입니다. 효과입니다. 첫째, 비타민 E와 C 시너지입니다. 2가지 항산화 비타민이 함께 작용합니다.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둘째,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단백질과 지방 덕분입니다. 저녁 과식을 막아줍니다. 셋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견과류는 하루 1줌만 드십시오. 이유는 열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호박씨로 대체하십시오. 세 번째 조합입니다. 귤과 물입니다. 왜 좋을까요? 귤은 수분이 많지만 추가로 물을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한 과당이 희석되어 혈당 급등을 완화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식후입니다. 먼저 물 1잔을 마십시오. 약 200ml입니다. 10분 후에 귤을 드십시오. 귤을 다 먹고 나서 다시 물 1잔을 마십시오. 효과입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물이 소화의 분비를 돕습니다. 둘째, 포만감이 높아집니다. 물과 섬유질이 함께 작용합니다. 셋째, 과당이 희석됩니다. 농도가 낮아져서 혈당 급등이 완화됩니다.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귤과 커피입니다.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유는 이렇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귤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데 커피가 이를 방해합니다.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둘째, 귤과 우유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귤의 산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킵니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귤과 초콜릿입니다. 피하십시오. 둘 다 당분이 많습니다.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요구르트 조합입니다. 장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오후에는 견과류 조합입니다. 간식으로 완벽합니다. 셋째, 저녁에는 물 조합입니다. 가볍게 즐기십시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경우 견과류 양을 줄이십시오. 웰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요구르트를 상온에 두었다가 드십시오. 차가우면 속이 더 쓰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적정 섭취량 지키기. 하루 2에서 3개로 제한하십시오. 기대 효과는 혈당 안정, 위장 보호입니다. 둘째, 올바른 섭취 시간. 식후 30분에 드십시오. 기대 효과는 속쓰림 예방, 안전한 소화입니다. 셋째, 올바른 조합법. 요구르트, 견과류, 물과 함께 드십시오. 기대 효과는 흡수율 증가, 건강 시너지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귤의 좋은 효능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귤은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무병장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